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1.3% 넘게 지금 아직도 장중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형주 중에서도 시장에서 가장 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 하나 존재하죠.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LNF, 에코프로비엠까지. 지수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과 코스닥의 양극재 쪽 LNF,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가파른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결국 지수가 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한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을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2차전지 전반으로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소식이 좀 주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번에 1조 7천억을 들여서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 계획을 지금 전면 재검토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은 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던 이번 하락 파동, 그러니까 5월, 6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 파동이 나왔었던 이 시기 때 LG에너지솔루션과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그나마 시장을 잘 시장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었던 그런 산업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파동에서 좀 유독 다른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업종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소식들이 또 전해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 추가적으로 며칠 전에 또 나왔었던 소식이죠. 지난주에 나왔었던 소식인데 테슬라 그러니까 미국의 테슬라 차량에서 불, 불이 진화가 안 되는 그러한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전기차가 좀 위험한 게 아니냐 하는 좀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되는 그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주었었던 부분들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 현재 증시에서 배터리 쪽, 2차전지 쪽이 사실 시장에서 악재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오늘 나온 소식도 마찬가지, 오늘 나온 소식인데 이것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EU에서 그러니까 결국 2035년부터는 유럽 그러니까 EU에 속한 국가들, 유럽권역에서는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진행될 수 없다라는 소식들이 결국 전해졌습니다. 확실하게 얘기가 나왔고 결국 내연기관 차량은 사실상 유럽 권역에서는 이제 팔기 힘들어지고 이러한 수순이라면 결국에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내연기관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해부터 아마 좀 중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LG에너지솔루션발 투자 계획 철수 관련한 소식들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쪽이 훨씬 더 다른 업종들보다 더욱더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적인 하락 파동이 좀 장기화가 될 것이냐 라는 또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쪽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좀 잘 버텨주고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좀 돌발 악재가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후퇴가 충분히 좀 이뤄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는 상태고, 더불어서 이미 지난 4월부터 빠진 급락장에서 시장에서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발생한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수급들이 일부 흡수되는 그러한 그림들 역시도 이번 하락파동에서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만약에 3분기부터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배터리 쪽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이런 양극재 쪽의 종목군들 역시도 조금 더 시장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역시도 그러한 흐름들이 시장에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코스닥 종목군에 속해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좀 분산 국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급들이 실제로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코스닥 바이오 종목군들로 서서히 좀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 이러한 수급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서서히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투자자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NF 네 종목 모두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사실 성장주 성격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산업군은 2차 전지 정도밖에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의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불투명한 면들이 좀 존재를 한다. 그리고 더해서 단기 악재, 내부적인 악재 요인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테슬라가 독보적으로 좀 반등에 나선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침체 현상을 좀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련주들, 이러한 대형주들 단의 종목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LNF, 그동안 추세를 잘 영위했었던 종목군들은 되도록 좀 시간을 두고 매매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오히려 좀 올라옵니다. 삼성 SDI가 이러한 소식들의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사실상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 변화되는 요인들은 없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있는 투자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삼성 SDI가 반발적인 수혜를 받을 그러한 면들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면들은 없을 거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센티멘트 측면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차라리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훨씬 더 조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5% 공략주 역시도 좀 이와 연관된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연관된 기업들을 전 좀 추려봤고, 상신 EDP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용 부품 생산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가 방금 말씀드린 삼성 SDI입니다. 지금 삼성 SDI를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한참 성장을 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용, 이쪽에 대한 2차 전지 중대형 원형 캠 분야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상신 EDP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의 이런 하이브리드 쪽이라든지 전기차용, 2차전지 중대형 원형 캔에 있어서 개발업체로 좀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도 양산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되기 시작하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의 관련 기업들보다도 오히려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이러한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 쪽으로 아마 좀 시세가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LG에너지 솔루션 관련 기업보다는 삼성 SDI 쪽에 공급을 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삼성 상신 EDP를 일단 첫 번째 오늘 5% 공략주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은 역시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엄청난 추세적인 상승 파동을 기록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렌텍 역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많이 익히 좀 알려진 종목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최근에 하락 파동, 지수의 하락과 맞물려서 급락이 나왔었고 이번 회복 속도가 관련 업종 내에서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오늘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들. 이렌텍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대표적인 사업군이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쪽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팩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중대형 배터리팩 시장에도 좀 진출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러한 성장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좀 그동안 부여를 받아왔었던 종목인 거고 올해부터는 이 중대형 배터리팩 시장 관련해서도 실제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그룹사 쪽의 매출이 전체의 87% 정도를 차지할 만큼 삼성향 매출이 압도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향 쪽, 특히 삼성 SDI향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늘 5% 공략주로 첫 번째 종목 상신 EDP 그리고 두 번째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지럽고 다시 좀 잘 올라오다가 다시 좀 빠지니까 힘도 같이 빠지고요. 상당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잘 이겨내고 나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매매하기 수월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잘 견뎌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